정말 저평가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 디펜더입니다. 오늘은 메일 유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일 유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유 부문입니다. 메일 우유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고 초콜릿이나 딸기나 커피와 같은 또 바나나와 같은 첨가물을 추가하여서 제품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효 제품인데요. 크게는 드링킹 요거트 시리즈와 엔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첵스나 프로틴볼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또 확장했고 또 미니언즈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곡물 음료의 경우 어메이징 오트와 아몬드 브리즈가 있고 컵커피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인 바리스타 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메일 두유와 썬업 주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분유인 앱솔루트 명작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셀렉스를 출시하여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일 유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매출액인데요. 18년부터 꾸준히 매년 5에서 7%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분기별 매출액으로 20년 1쿼터부터 22년 2쿼터까지 전 분기 대비 1.6에서 많을 때는 8.8%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일 유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꾸준히 성장하다가 22년 들어서면서 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22년 1쿼터 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2년 2쿼터가 되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17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데는 제품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또 반대로 원재료의 경우에 상승하면서 마진이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우유 1리터의 경우에 제품 출고 가격이 21년 대비 8.2% 인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솔루트 명작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컵커피의 브랜드인 마이카페라떼의 경우 21년 대비 9.5% 인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인 바리스타 룰스의 경우에도 제품 출고 가격을 올린 상태입니다. 바이오 드링킹 요거트의 경우 21년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19년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메일 유업의 원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곧 우유의 가격의 상승은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일 유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은 96%입니다. 자본 총계가 5천억, 부채 총계가 4,800억 원 정도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의 경우 231%가 나오고요.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데 이 유동 자산을 다 파는 경우에 이 부채를 갚고도 131% 정도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좌 비율인데 149%입니다. 이것은 유동 부채를 갚기 위해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유동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볼 때 다 갚고 49% 정도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들을 볼 때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등급의 경우에도 AA-로 채무 상환 능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일 유업의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49,600원을 기준으로 메일 유업을 통째로 사는 개념인 시가총액은 3,8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파워 지표는 순이익을 21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4분기 순이익으로 했을 때 8.7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년 예상 순이익으로 추정 퍼를 계산했을 때 9.4배가 나옵니다. 이 정도 퍼인 경우 보통이나 약간 낮은 정도의 퍼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 유업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볼 때 ROE 개념인데 8.8%가 나오고요. PBR의 경우 메일 유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시장 평가 금액은 0.8배로 자본에 대비해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PSR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분기 매출액이 1.6조인데
시가총액은 3,89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24배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가가 만약에 45,00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 시총이 3,529억이고 퍼는 7.9, PBR은 0.7, PSR은 0.22인 수치에 이 주식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4만원인 경우와 3만원인 경우에 어떻게 그 수치들이 변하는지 제가 표시해놨고요. 그래서 정말 저평가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유업을 요약하고 평점을 주관적으로 매겨보겠습니다. 성장성의 경우 제품군의 지속적인 확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그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점을 5점 만점에 3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원유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또 공급업체로부터 그 협상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제품 출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평점을 2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정성의 경우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봤을 때 양호한 편이어서 4.5점으로 책정했고요.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할 때 저평가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3.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매일 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